자,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는 백 컴포넌트와 프론트 컴포넌트에 여기에 그 사이드 쪽에 있는 라이트 컴포넌트와 레프트 컴포넌트의 결합을 위한 걸쇠를 만들었죠. 자,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하실 거냐면, 자, 새로운 전자부품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어떤 부품이냐면 배터리가 되겠죠. 그쵸?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모터를 구동시키던 아니면 뭐 블루투스 모드를 뭐 구동시키던 어쨌든 전원이 필요하죠. 그 전원을 위한 그 전자장치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죠.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만들 수 없는 3D 프린터로 만들 수 없는 전자부품은 사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올 수밖에 없는 전자부품의 대략적인 크기를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걔를 배치를 시키고, 그쵸? 배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걔를 감싸는 형태로 자, 구성을 시켜 나가면서 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먼저 제가 그려놓은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의 줄여드린 그 USB의 첨부 파일로 함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걔를 업로드를 먼저 시키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클릭하셔서 데이터 패널을 펼쳐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캣탱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들어와 계실 거예요. 자, 혹시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다른 프로젝트의 다른 쪽에 있다고 한다고 하신다면, 자,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보이는 이런 그 데이터 패널이 표시가 되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캣탱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눌러볼까요? 자, 업로드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자, 어떠한 파일을 업로드 할 건지를, 자, 선택을 해줘야겠죠. 자, 로케이션, 어디에 업로드 시키는지, 자, 프로젝트 이름이죠. 캣탱크 맞죠?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셀렉트 파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USB에 드렸던 그 첨부 파일 중에 어떤 것을 갖다 놓으면 되냐면 배터리 홀더라고 적혀 있는 이 파일 있죠. 자, 얘를 클릭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지금 저희가 선택했던 파일의 이름이 나오고 뭐 사이즈가 쭉 나오고 하는데 일단 업로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자, 가상의 공간 가상 클라우드 서버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이제 업로드가 되죠. 자, 컴플리트라고 떴네요. 자, 그럼 클로즈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자, 새로운 부품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됐죠? 자, 얘를 이쪽으로 현재 작업 내용, 지금 현재 저장 파일인 자, 캣탱크라고 하는 이 작업 환경에 불러와야 되는데, 자, 인서트된 파일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컴포넌트화 되면서 자, 그 인서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컴포넌트가 새로 하나 추가가 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였죠? 그렇죠. 그 인서트를 통해서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생성이 될 건데 어떠한 컴포넌트에 속하게 만들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하게 되면 어떤 컴포넌트 하부에 속하게 될까요? 그렇죠. 현재 액티베이트가 되어 있는 백 컴포넌트의 하부에 속하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놔 볼게요. 자, 그러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저 파일을 현재 작업 내용에 불러오는 과정이 있는데,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얘를 쭉 드래그해서 자, 위치를 방향시킨 다음에 OK를 눌러 보시면 자, 어떻게 되죠? 브라우저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불러오신 이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그 인설트는 파일이 컴포넌트화 됐는데 어디에 속하게 되죠? 예, 현재 액티베이트가 되어 있던 백 컴포넌트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부품이 백 컴포넌트라고 하는 부품의 하부에 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게 헷갈려져요. 막 뒤섞이고 막 뒤죽박죽 되어갖고 나중에 막 그 수정 가공할 때 정말 힘들어져요.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옆에 자, 이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 보이시죠? 그쵸? 지금 얘는, 보이시는 이 피처들, 타임라인에서 보여주는 기능들, 피처들은 지금 백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기능들이 아이콘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지금, 여기에 타임라인에 여기 있는 바 있죠? 얘를 왼쪽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인서트 됐던 이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사라진 것을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 제가 챕터 2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임라인에서 이 타임바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의 기능을 사용했어도 이 타임바가 가리킨 곳까지만 작업이 된 것처럼 현재 상황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타임라인 뒤쪽에 있는 피처들은 아직 지워지는 게 아니라 무시가 된, 적용이 된 전 상태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얘를 없애면 되겠죠. 얘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백 컴포넌트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의 하부의 컴포넌트로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타임라인에서 이 녀석 있죠? 자, 이 컴포넌트를 클릭하시고요.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해당되는 기능들이 삭제가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지우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쨌든 가장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저희가 인서트 하려고 하는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케이스일까요? 아니죠. 모터 드라이브일까요? 아니죠. 모터가 아니죠. 어딜까요?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 뭐죠? 예, 저장 파일에다가 파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 하부에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삽입을 시켜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브라우저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 주시고요. 됐죠? 자,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다시 데이터 패널에 있는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파일을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드랍을 시켜 놓을게요. 자, 그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업로드할 준비가 되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얘는 지금 생성되는 이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어디에 속해 있죠? 이 라인, 이 레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쭉 타고 올라가면 자, 케이스와 모터 드라이버와 모터 뉴와 같은 컴포넌트와 같은 레벨의 컴포넌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바로 OK 누르지 마시고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자, 이렇게 살짝 해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사각형 표시 있죠? 그렇죠? 여기에 좀 확대를 해도 뭐 크긴 똑같네요. 어쨌든 이 화살표 있고 이 화살표 있는데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 사이에 여기에 삼각형 표시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삼각형의 위아래로 십자가 형태의 점선이 나타날 때 이때 자, 한쪽 방향으로 쭉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렇죠? 살짝 이 정도까지만 빼놓아 볼게요. 자,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원하는 파일을 인서트를 시켰으니까 이제 더 이상 데이터 패널을 이렇게 표시해 놓을 이유가 없죠. 자, 여기는 X자 표시를 눌러서 데이터 패널을 닫아 주시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는 배터리가 들어갈 배터리 홀더예요. 자, AA 사이즈의 배터리 있죠? 걔를 4개를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 케이스인데 배터리 홀더라고 하죠. 어쨌든 그거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냐면 바텀을 기준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브라우저 정리를 좀 제대로 해야겠죠. 자, 먼저 보시면 이제 프론트 컴포넌트가 펼쳐져 있죠. 지금 복잡해지니까 오리진 폴더도 접어주시고요. 바디 폴더도 접어주시고 프론트 컴포넌트도 접어주시고요. 자,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 컴포넌트도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바텀을 기준으로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바텀 컴포넌트가 지금 감춰져 있으니까 얘를 얘를 다시 표시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표시 보이시죠? 제가 앞단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인서트된 파일은 저희가 직접 그린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을 불러온 파일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것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냐면 얘의 원본 파일인 데이터 패널에 있는 이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이 형상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계속 맺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얘의 형상이 바뀌게 되면 얘의 형상도 따라가서 바뀌라고 얘가 계속 경고를 줘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끊어줘야겠죠? 그렇죠? 그 관계를 뭐라고 했었죠? 링크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닫아주시고 난 다음에 관계를 끊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는 게 상당히 편리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마우스 커서를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가져가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브레이크 링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하시면 자, 아까 쇠사슬 형태의 아이콘이 사라졌죠. 자, 그건 뭐냐면 원본 파일과 지금 현재 불러온 이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 부품 간의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돼요.
자, 아셨죠?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얘를 올바른 위치에 배치를 먼저 해줘 볼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얘를 이동시킬 거니까 이동을 하려는 기능을 사용해야 되니까 자,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를 시켜 놓으시고요. 배터리 홀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 이제 작업을 해야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이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에 분류가 돼서 타임라인과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브라우저에 나타나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하실 거냐면 브라우저에 보시면 여기에 얼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정렬의 기능이에요. 자, 얘를 클릭을 해보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실까요? 자, 오브젝트가 있는데 어떠한 대상을 옮길 건가? 그렇죠? 그 대상에 대한 종류를 선택해 주는 건데 우리는 이 컴포넌트 전체 자체를 다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브라우저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바디 있죠? 얘만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디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from은 어디서부터, to는 어디까지. 그렇죠? 얘는 출발점, 얘는 목적지가 되겠죠. 자, 먼저 출발점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자, 출발점을 어디를 선택하시냐면 아래쪽을 시점을 바탕이 보이게 쭉 가보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배터리 홀더의 밑면이 보이죠?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자, 점과 사각형과 삼각형과 사각형 같은 이런 그 점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가운데 점에 그렇게 커서를 살짝 가져가시면 이런 사각형 아이콘이 나타날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시작점을 알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이제 목적지를 알려줘야겠죠. 자, 목적지는 어디냐면 자, 이 바탕 부분 있죠. 그쵸? 이 바탕 부분에 밑면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가운데 이 사각형 보이실 거예요. 얘요. 여기에다가 커서를 살짝 가져가시면 이렇게 사각형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그쵸? 자, 이때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갖다 붙죠? 지금 시점을 살짝 돌려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 배터리는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시작점과 그 끝점, 목적지는 동일한 그 붙어있는 저희가 선택했던 점들 가운데점은 계속 유지한 상태로 얘가 붙어있는 방향과 자 붙어있는 그 방향을 회전시키거나 반전시키거나 하면서 원하는 위치대로 바꿔줄 거예요. 자, 먼저 얘가 위쪽으로 향해 있죠? 안 돼요.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때 진행 방향을 바꾸는 아이콘이 있었죠? 플립이요. 자,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시점을 보실까요? 시점을 보시면 자, 이쪽에 있는 애가 프론트가 되겠죠. 그쵸? 뷰큐브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애가 당연히 백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배터리 홀더에 화살표 모양의 그 음각으로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이 백을 뒤쪽에 있는 이쪽 부분 있죠. 프론트가 아니고요. 자, 볼까요? 자, 이 프론트가 아니라 백 쪽 부분. 자, 여기에는 뷰큐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백이 프론트가 아니라 백 쪽 부분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신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화살표가 자, 반대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앵글 있죠. 얘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회전을 하실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화살표가 뒤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백 쪽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보시죠? 그 바텀의 밑에 면과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의 바닥면이 만나게끔 이렇게 된 상태로 정렬을 시키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점을 한번 맞춰줘 볼게요. 자, 라이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 얘를 올바른 위치로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잊지 마세요. 자, 라이트니까 얘가 프론트예요. 자, 클릭했다면 여기에 브라우저의 프론트 부분에 점선이 가죠. 자, 얘가 백이에요. 오른쪽이 백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은 라이트긴 한데 지금 왼쪽이 프론트고 자, 오른쪽이 백이에요. 백 컴포넌트고 왼쪽이
프론트 컴포넌트예요. 아셨죠? 자, 얘는 어떻게 위치해야 되냐면, 자, 오른쪽,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즉 백 쪽의 컴포넌트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동하기 위해서 먼저 방향을 먼저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동하는 기능이 뭐였죠? 자, 모디파이의 무브 카피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어떠한 대상의, 자, 움직이려는 대상의 종류를 알려줘야겠죠. 우리는 바디죠. 이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셀렉션은 뭐죠? 자, 어떤 거 선택하는 거죠? 자, 이동의 기준점을 선택해 주는 거죠. 이동의 대상과 이동의 기준점이요. 자, 그럼 마우스 커서를 정면에 보이는 배터리 홀더의 가운데 쪽에 쭉 가져가시면 이렇게 찰싹 붙게 될 거예요. 그쵸? 요 마우스 커서가 따라다니던 점이, 자, 사각형 아이콘 형태로 갖다 붙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으로 이제 옆쪽으로 이제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자, 치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는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어느 부분에 나와 있냐면 책의 챕터 3의 11번 항목에, 자, 이동을 위한 그 정확한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하셔서 지금 사용하시는 무브 카피라고 하는 기능을 완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